안녕하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발표를 맡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 신뢰성 검증팀 김송희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인공지능 신뢰성 개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위한 국내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 저희의 신뢰할 수 있는 개발 안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풀네임을 부르지 않고 개발 안내서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개발 안내서를 이루고 있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동향인데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편리와 이기를 가져다 줬지만 사실 기술 측면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흑인을 차별한다거나 아니면 챗봇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한 내용들인데요. 얼마 전 아마존에서는 채용 알고리즘이 여성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라고 하여 사용을 멈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흑인 영상을 시청하는 그 지원자들한테 영장류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잘못 분류해서 차별을 하는 예시들이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국제사회가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규제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리스폰서블 AI 또는 트러스트워시 AI 어떤 IEEE 같은 경우는 AI 얼라인먼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니즈가 나타나면서 인공지능 신뢰성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범이나 기술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 21년 4월에 발의한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AI 액트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지난 6월에 법안 의회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효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가장 선제적으로 규제를 시작한 케이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2년 9월에 니스트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위험관리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현재 인공지능 신뢰성을 공부하시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신뢰를 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도 지난 10월 30일이죠.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안에서도 LLM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분들 중에서도 이런 AI 신뢰성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내부 규제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기업에서 자신들의 내규를 만들고 정의를 하고 이걸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저희 나라에서도 20년 12월 과기정통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AI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3대 기본 원칙이랑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아래 보시면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까지도 지난 9월에 디지털 권리 장정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제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한 장에서 신뢰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맞추고자 과기정통부에서는 저희 TTA와 함께 인공지능 신뢰성 기반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환으로 저희 팀에서는 신뢰성 확보 기술 체계 정립을 위한 내용으로 개발 안내서를 마련을 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안내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22년에 초안이 발간이 되었고 23년 2월에 23년도 버전이 새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사회의 규제들, 기준들을 보시면 다양성 존중, 인간 존중, 침해 금지 이런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이
윤리 요건을 충족하고자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었고 또한 그게 실효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윤리 기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초안에서는 14개였고요. 지금은 15개 요구사항 및 67개 검증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 마음대로 뽑아낸 건 아니고요. 국내 영국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로부터 이 개발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기술이나 그 연구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쳤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정책연구원과 과기정통부 그리고 공개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정부의 어떤 방향성과 저희 개발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윤리 기준들이 부합하는가도 확인을 거쳤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또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담론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구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는가 동시에 또 저희가 의뢰하는 다양한 영국의 학계, 산업계 분들에게 새로 발생하는 신뢰성 분야 이슈들을 토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희 개발 안내서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신뢰성 확보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용인데요. 이 윤리 기준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중에 10대 핵심 요건 중에 4개에 해당합니다. 이 4개를 추린 이유는 다른 분야보다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뭔가 기술적 적용을 통해 보완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추려낸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프라이버시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율점검표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를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요구사항을 어떤 대상이 만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상도 정의를 해놓았고요. 또 생명 주기별로 어떤 요구사항들을 만족을 해야 하는지를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생명 주기를 축약을 해서 5가지 생명 주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명 주기 5개에 대해서 각각 어느 요구 사항에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안내서를 보시면 바로 이 페이지처럼 나옵니다. 제일 위에는 요구 사항이 있고요. 아래에 세부 요구 사항이 있고 그 세부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자가 항목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요구사항에서 이 핵심 속성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뭐를 해야 되지? 라고 보고 싶으실 때는 자가검증 항목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이거는 만족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이걸 만족하고 싶은데 만족이 안 됐다 하는 경우에 아래 참고사항에 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기술 가이드나 참고 사례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페이지가 왼쪽에 있는 버전이 22년도 버전, 오른쪽에 있는 버전이 23년도 버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발 안내서에서는 굉장히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22년도에 대한 내용을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을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신규 요구사항이 2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구사항이 삭제가 돼서 15개의 요구사항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인공지능 생명 주기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계획이나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만을 보거나 아니면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아랫부분만 보는 형식으로 해서 모든 요구사항을 볼 필요 없이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어떤 윤리 기준을 준용하기 위해 이 요구사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실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도 해놨습니다. 어떤 행위자분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왜 이 내용을 바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니스트에서 제시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는 원래 ISO IC 3100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사실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거버넌스 내용을 추가를 했던 거고요. 저희 팀에서는 또 지금 생성형 AI 위험 관리를 위한 RMF 유스케이스 연구 워킹 그룹에 참여를 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반에 GPT 3.5가 발표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팩트시트를 통해서 스케일 AI 플랫폼을 가지고 레드티밍 행사를 진행하겠다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테스트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고요. 이건 아직 대회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머리는 나쁘지만 열심히 외워온 카테고리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사이어티, 소셜함 막 이런 식으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가선을 하는 것도 시키긴 했지만 최근 10월 31일에 발의한 그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레드팀인 형태를 강제와 아니면 표준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프로토콜을 리스트를 통해 공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개발 안내서 버전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개발 안내서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는 본인들이 종사하시는 분야에 담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많다. 우리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을 달라라고 수요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공공 분야에 특화한 공공사회 분야 개발 안내서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의료 기준, 임상 서비스 등의 내용이 같이 좀 더 특화가 된 의료 분야 개발 안내서도 만들었고요. 그다음 국토교통부의 어떤 안전 기능이나 국제 표준 그리고 연구 사례가 반영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한 개발 안내서도 만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분야에서 좀 더 분야별로 특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올해에는 채용 분야와 스마트 치안 분야 그리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분야를 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생성형 AI 자체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시는 범위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EU AI 액트를 보면은 위험 수준별로 그 요구사항을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구사항도 통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안 되는 분야 제외하고 고위험 분야, 저위험 분야를 나눠서 선별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자.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들을 잘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이게 홍보되고 널리 퍼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 분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각각 서비스에 맞는 항목도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신뢰성 수준 진단도 하고 또 개선하실지 말지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작년에 3건을 진행했고 올해 또 3건을 특화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들이 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AI 트러스트 옵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이 트러스트 옵스에 들어가시면 그 요구사항별로 요구사항을 클릭하면 그 실제 요구사항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서 내 시스템 아니면 내 모델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제 표준화 활동과 국제 협력 활동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출한 이 15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TTA 단체 표준을 진행을 해서 12월에 요구사항으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 요구사항 순서가 조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오픈된 이슈나 신뢰성 이슈들을 빠르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 수준이 이제 변경이 좀 잦은 그런 면이
없지 않는데 그만큼 저희 개발 안내서가 구체적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빠르게 담아내고 있다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선 또 IEEE에서 제공하는 AI Certified Assessor 자격이 있는데요. 이 자격 시험에 저희가 지금 다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모르겠지만 응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스트에서 발표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제공되게 될 레드티밍 검사를 위한 프로토콜이라던가 그 워터마크의 신기술, 지금 이미 좀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팔로우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표준이 제정이 되면 뭐 국제 표준을 하는 것도 같이 하겠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민간 자율 형태의 인증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려는 수요를 저희에게 제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 형태의 민간 인증 자율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천천히 더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